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89쪽에 있는 ITQ 엑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문제와 조건부 서식까지 7문제 풀이 과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청소년 추천 인기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B열에 있는 이 관리 코드에 따라서 이 관리 코드에 보면 첫 글자가 D, C, A 알파벳이 있죠. 이 관리 코드가 A면 세모 3개를, 그 다음에 관리 코드가 B면은 인기도에 세모를 2개, 그 외에는 인기도에 세모 하나를 표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함수는 크게 if와 left 함수인데요. 일단은 이 관리 코드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첫 글자를 추출한 함수인 left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계산할 때는 계산 결과가 나올 셀, 즉 I 5번지 셀을 클릭하고 화면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 fx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 검색에서 직접 left를 쓰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left는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 이 특정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를 왼쪽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텍스트는 이 관리 코드 D141이라는 문자열이 될 거고요. 이 문자열에서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추출할 건가? 저희는 왼쪽에서 한 글자만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 코드에 있는 D141이라는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첫 글자인 한 문자 이 D를 추출해서 결과 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자동 채우기로 끌어서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면 이 첫 글자인 C, A, D만 추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추출된 결과 값이 A면, B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건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구한 이 레프트 함수를 조금 이따 조건식에서 쓰기 위해서 이 이꼬르 는을 빼고 레프트부터 가로까지 영역을 잡고 이 컨트롤 X로 이 수식을 일단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수 메뉴에서 직접 함수 검색에서 if라고 써도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범주 선택에서 이 논리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if 함수. if 함수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이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이 true, 참일 때 나오는 결과값, 이 조건식이 false, 거짓일 때 나오는 결과값을 추출하는데요. 보통은 결과값이 2개일 때는 if문을 하나를 쓰면 되겠지만 지금 결과값이 인기도에 따라서 세모 3개, 세모 2개, 세모 1개, 결과값이 3개가 나올 때는 다중 if문이라고 해서 if문을 2개를 중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조건문에서 왼쪽에 추출한 값이 A면 이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잘라놓은 문자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이 D가 추출된 걸 확인해 보셨었죠? 이 추출된 값이 같다. 만일 뭐와 같다면 대문자 A와 같다면 세모, 인기도의 3개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이 한자키를 누르면 이 특수문자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옆에 이 보기 변경을 눌러줘서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이 세모 같은 방법으로 미음하고 한자키에서 이 세모를 한번 3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B면, 그렇지 않으면 조건문이 또 있기 때문에 이 false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다시 if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썼기 때문에 이 왼쪽에 if라는 함수가 나오죠. 이 if를 클릭하면 다시 if라는 조건문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을 한 번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트롤 V로 문자를 추출했고요. 그 값이 이번에 두 번째 조건 B라고 한다면 특수문자 한글 자음 미음하고 한자키에서 이번에는 이동막대로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음하고 한자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A나 B가 아니면 그 외에는 세모 하나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인기도에 세모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은 D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왔고요. 이 오른쪽 초록색 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고 여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주면은 인기도에 따라서 인기도가 A면 3개, 이 B면 2개, 나머지는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if 이렇게 다중 if문을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구입 일자 중에 월을 구하는 몬스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구하면 8, 7, 6, 9 이렇게 월을 구하겠죠. 이 월의 값이 8월과 9월인 경우는 8월, 9월이라고 여기 나올 거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이번에도 몬스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fx로 가서 날짜 함수, 날짜 시간 함수에서 월을 추출하는 이 몬스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th 확인. 구입 일자에서 월을 구해야겠죠? 여기 구입 일자를 클릭하면 2020년 8월 25일에서 이 8이라는 월만 추출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제 이 월의 값이 8월인지 9월인지 이제 조건식을 따져야겠죠? 이 몬스라는 함수, 이 앞에 있는 이꼬르는 생략하시고 M부터 뒤에까지를 드래그, 이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시고요. 함수 삽입, 조건식, if. 방금 전에 썼기 때문에 이 범주 중에 보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if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은 8월, 9월이라는 게 조건식이니까 이 컨트롤 V로 방금 구했던 월을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구입 날짜가 7월, 8월, 9월만 나왔기 때문에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8월과 9월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크거나 같다 8, 즉 8월과 9월이라는 조건식이 만족하면 이 월이 나와야 되니까 이 컨트롤 V로 월이 나오고 문자열 결합 연산자, 키보드 Shift하고 7번 앰퍼샌드, 엑셀에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묶자고 약속을 했다고 했었죠. 큰 따옴표 열고 월이라고 입력을 하면 8월, 9월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8월과 그 외에 이 조건이 false,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구하시오. 이 공백이라는 건 이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공백으로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끌고 자동 채우기 옵션은 서식만 채우기라고 하면 이렇게 8월과 9월만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공백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구하시오. 이 H열에 보면 구입 가격이 있는데요. 이 구입 가격을 있는 숫자를 가지고 평균, 즉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보다 숫자가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 건수를 구하는 문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버리지 함수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 중에 에버리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직접 average 하고 검색을 눌러주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확인. 구입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넘버는 구입 가격을 전체를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이 1125원이 나오네요. 한번 눈으로 먼저 확인해 보면 여기 평균이 1125원이니까 이거보다 큰 건 한 건, 두 건, 세 건. 여기에는 3건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제 지금 평균을 구했고 이제 조건식에 만족하는 건수를 세게 카운트 if를 가기 전에 방금 구한 에버리지의 수식은 컨트롤 X로 잘라내기 fx 함수 마법사로 가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카운트 if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더블 클릭. 이 렌지라는 건 조건 데이터가 들어간 범위를 잡으면 된다고 했었죠. 구입 가격에서 가격의 평균 이상인 건수를 셀 거기 때문에 렌지는 구입 가격.
지금 제가 범위를 H5에서 H12로 잡았다고 해도 우리가 셀 이름을 여기에 구입 가격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렌즈의 구입 가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직접 쓸 때는 조건식을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요. 이 큰 따옴표로 묶고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닫고 이 앞에 있는 문자열과 아까 구했던 평균을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 연산자 앰퍼샌드 잘라내기 했던 컨트롤 V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구입 가격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건수, 즉 3개를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건수를 구한 다음에 결과 뒤에 개라는 문자를 추출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식 입력줄 맨 마지막에서 결합 연산자 앰퍼센트 큰 따옴표 열고 개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결과는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출판사가 라임 도서인 구입 가격의 합계.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일반적으로 썸인데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합계를 구하는 함수,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dsum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에서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범주 중에 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이 중에 dsum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 잡는 게 간단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범위, 즉 이 관리 코드부터 구입 가격까지 범위를 잡을 거고요. 필드는 이 항목을 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구할 거는 구입 가격의 합계이기 때문에 필드는 이 구입 가격이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라임이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라임이라는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구입 가격을 합하는데 출판사가 라임인 거, 즉 11,000원, 만원, 그 다음에 9,000원 이 세 건만 더해서 합계는 30,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구입 가격. 최저라는 건 가장 작은 숫자죠. 이 구입 가격 중에 가장 작은 숫자, 즉 8,000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재에 보면 함수는 즉 민턴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fx 함수 삽입 메뉴에서 조건에서 제시하는 min 민 함수를 선택하고 엔터 확인. 구입 가격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는 구입 가격을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구입 가격 중에 최저값은 8,000원인 걸 구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6번 문제는 총 구입 금액인데요. 보통 구입 금액이라는 건 이 건수하고 가격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건수 4를 구하고 구입 가격을 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건수하고 가격을 곱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lookup 함수를 이번에는 2번 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나올 셀을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 fx vlookup 함수는 이 범주 중에 네, 맞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고요. 알파벳이 A, B, C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vlookup 함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기 참조 함수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이 컬러풀이라는 도서명에 따라서 건수를 구하기 거기 때문에 이 찾고자 하는 값은 H14셀을 클릭해 주실 거고요. 이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죠. 이 H14라는 값을 찾을 데이터가 있는 표, 즉 이 도서명이 첫 번째 열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C4열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이라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컬럼 몇 번째 열에 있는가. 저희는 건수를 셀 거기 때문에 도서명부터 저희가 참조하는 표를 도서명부터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1열이 되겠습니다. 1열, 2열, 3열. 열 번호는 3.
정확하게 컬러풀이라는 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값을 일치, 여기 보면 나오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즉 숫자로는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 건수, 도서명이 컬러풀에 대한 구입 건수 이렇게 4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번에는 건수를 구했고 방금 구한 건수의 가격을 곱하기 위해서 이 수식 입력줄 맨 마지막을 클릭해 주시고요. 곱하기 연산자를 써주시고 다시 한번 이 vlookup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찾고자 하는 값은 도서명인 컬러풀이고요. 이 참조하는 표는 이 도서명이 항상 참조하는 표가 첫 번째 열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 코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 도서명부터 H12열까지. 이번에는 구입 가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열번호는 도서명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구입 가격은 6열. 정확하게 컬러풀이라는 데이터를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맨 마지막은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총 구입 금액은 4 곱하기 11,000원이 곱해서 44,000원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7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수식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막대 스타일인데요. 구입 가격 세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그래서 구입 가격 데이터만 이번에는 범위를 잡을 거고요. 화면 이 홈 탭 메뉴에 보면 이 뒷부분에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 문제에서는 빨강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색 중에 빨강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전부 다 색깔이 나오는데 최소값은 색깔이 나오지 않고 최대값은 막대를 꽉 채우기 위한 조건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방금 설정한 걸 수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규칙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 상단 규칙 편집, 최소값은 자동이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다시 한번 확인. 아까하고 다르게 최소값은 막대가 하나도 그려지지 않고요. 최대값이 12,000원인 이 끝까지 빨간색 데이터 막대가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교재 89쪽에 있는 청소년 추천도서 구입 현황에 대한 계산 작업과 조건부 서식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